안녕하세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왔는데요. 오늘은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지급명령, 예행공고 이런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는 뭐 이렇게 무슨 민사든 형사든 뭐 야만 시대에는 주먹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해결해가지고 힘으로 자력구제가 인정되는데, 지금은 형법이든 민사든 자력구제가 인정 안 되니까, 물론 실무에서는 뭐 경찰은 10분 걸리고 주먹은 바로 옆에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법으로 해야죠. 법으로 해야지 문제가 없는 거고, 뭐 깡패처럼 똑같이 하면 똑같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문제가 채권 추심 같은 것도 불법 추심을 하면, 개입이 되면 오히려 빠르게 받는 것 같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더 민사 형사 크게 물어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법적 절차에 의해 가지고 국가가 인정한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람한테 돈 1억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이제 잘 꼬셔가지고 공정을 받아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잘 안 해주죠. 그러면 소장을 내고 아니면 지급명령을 내는데, 지급명령은 1억도 할 수 있어요. 금액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데, 인지가 한 10분의 1 들은데, 나중에 이게 지급명령은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돼요. 공시송달 제도가 없어요. 물론 이제 한 몇 년 전에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하도 사건이 많으니까 공시송달, 지급명령에 공시송달 제도가 있는데 일반인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달 안 하면 소제기 신청을 해야 돼요. 소송 제기 신청. 안 그러면 안 받아주니까 소제기 신청이 아까면 소송으로 다시 전환되거든요. 아니면 내가 지급명령을 신청을 했어도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2주 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거든요. 이의 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전환돼요. 그러면 채권자 원고 측에서는 처음에 인지 10분의 1 냈잖아요. 다시 소송에 해당되는 만큼 다시 추가로 내고 송달료도 내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어차피 또 보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거 자체가 지급명령 정보는 1,000원이면 딸 수 있거든요. 집행문이나 송달증명 확정문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 자체에 집행력이 있고 지급명령 앞에 송달일 확정일을 써줘요. 근데 일반 소송을 제기해갖고 하면 정보는 1,000원이고 집행문 500원 붙이고 송달증명 500원 붙이고 확정증명 500원 이렇게 하고 2,500원 내고 발급해갖고 해야 돼요. 내가 강제집행을 한번 하고 또 할 때는 또 제도부여야 돼. 제도부여는 다시 받는 걸 말하는데 법원 재판장님의 허가를 받아야지 내줘요. 그리고 이제 내가 소장도 되게 많아요. 소명칭 뭐 방금 한 거는 대여금 소송인데, 대여금 소송, 뭐 약정금 소송, 손해배상 소송, 민사, 형사, 가사, 상사 엄청 많아요. 이런 거를 법률 요건 사실에 알맞게끔 이 민법이나 민사선법 보면 이제 입증 책임 있는 곳을 패소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입증을 만약에 빌려줬으면 내가 뭐 차용증이나 뭐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입증을 못하면 패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맞게끔 또 조문에, 만약에 내가 이 손해배상, 만약에 민사도 손해배상이 다른 특별법에서도 많아요. 그러면 민사 만약에 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다 그러면 이 고의가실 그리고 손해하고 고의가실 사이의 인과관계, 이런 걸 다 입증해야 되고요. 증거도 한꺼번에 다 넣느냐 아니면 차근차근 조금씩 내다가 나중에 결정적일 때 탁 내든지, 작전이 다 필요해요. 사건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많이 소송해보면 감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공격을 했어요. 소장을 내면 저쪽에서는 가만히 안 있어요. 보통 뭐 사건마다 다르긴 하지만 금액마다 다른데,
한 달 이내에 이제 보통 기간 안 주면 무변론 성수 판결한다고 때려요. 바로 안 때리고 이제 무변론 성수한다고 보내요, 피고한테. 그러면 피고가 그 선고기일까지 보통 보면 일부러 한 당일이나 전날 딱 그 답변서를 내요. 그러면 선고하려고 했다가도 무변론 성수 안 때리고 다시 소송이 진행돼요. 그러면 답변서 준비서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재판기일 선고 그 변론기일을 먼저 잡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변론 가갖고 다시 그 공방이 많이 이어지면 변론기일을 2번, 3번, 3차, 4차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이상 변론할 거나 점거할 거 없으면 종결을 한다고 해요. 점거는 변론기일 종결까지만 내야 돼요. 그거 끝나면 참조 서면으로 밖에 못 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하고, 그 이제 마지막 쯤에 가갖고 탁 이제 그 방심할 때 탁 내는 방법부터 해서 여러 가지 소송 기술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막 사람들이 뭐 이거 막 손님들도 그렇고 일반 법무사 변호사도 그렇고 이거 확실히 이깁니다 이러는데, 그건 조심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소송해보면 손님이 정확한 자기 유리한 것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소송하다 보면 자기가 몰랐던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손님이요, 불리한 것도 상대방이 막 주장하고 나서기 때문에 거의 100% 이긴다 이런 거는 실무에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거짓말이고, 그렇게 법무사 변호사가 하면 그런데 사건 맡기시면 안 돼요. 잘 모르거나 아니면 그 사건이 요즘 경기 어려워가지고 없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좀 미안한 감도 있는데, 맨날 이렇게 길거리에 이동할 때만 이러는데, 제가 일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이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내가 바빠서 그렇고, 또 뭐 텍스트를 준비해 가지고 얘기할 정도면 그 사람한테 일 맡기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숙련이 안 된 거고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몸에 익어 가지고 그대로 얘기, 조문 같은 거, 판례 같은 거 이런 거 다, 그리고 일을 다 해봤기 때문에 일을 걸어가면서도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가 소송을 내도 3천만원까지는, 이게 2천만원, 2,500만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넣다가 요즘 3천만원까지가 소액이에요. 소액 같은 거는 판사님이 이렇게 보시고 재판으로 계속 변론 안 해야겠다 싶은 거는, 확실한 거는 또 이행공고를 때려요. 그래, 이행공고 2주 이내에 이의 신청 안 하면 그것도 확정돼요. 그것도 아까 지급명령처럼 그렇게 돼요. 집행문 필요 없고 송달증명, 확정명령이 따로 안 돼도 그 이행공고 결정청문안에 이렇게 도장 찍고 거기 날짜가 있어요. 그게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외에 뭐 피고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 문서 제출 명령 많이 하는 방법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당사자 표시 정정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